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미한일 정상들이 역사적인 첫 단독 3국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3국의 정상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건의 문건을 채택했는데 특히 포괄적인 3국의 협력, 또 정상회의 정례화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훈련 정례화 등 구체적인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 나가 있는 박형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박형주 기자 전해주시죠. 네, 캠프 데이비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이곳에서 3국 간의 첫 단독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정상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3국의 협력 확대 강화를 천명하고 구체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문서 3건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3국은 3자 협의 공약에서 미한일 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내 도전과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고 문서를 통해 약속했습니다. 북한 위협만을 특정하지 않고 영내 도전이라고 폭넓게 언급해 사실상 중국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re doubling down on information sharing, including on the DPRK's missile launches and cyber activities, strengthening our ballistic missile defense cooperation, and critically, we've all committed to swiftly consult with each other in response to threats to any one of our countries from whatever source it occurs. 또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격으로 3국 간의 포괄적 협력 방안이 망라됐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는 앞으로 3국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 나갈 원칙들을 규정했습니다. 이들 문서에서 3국은 협력을 제도화하고 정례화하는 다양한 틀을 마련했습니다. 3국 정상들은 특히 미한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안보 분야 협력이 한층 강화됐는데 특히 3국이 함께 해마다 연합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는 올해 말까지 가동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화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관련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3국에 대한 어떠한 도발과 공격도 우리 삼각 안보 체계라고 하는 결정체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대북 공조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의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 3국이 중국을 직접 명시한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현상 유지 변경을 위한 일방적인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관련국들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위를 우려하고 있다고 상기했는데 이 같은 중국 관련 대목은 북한 문제보다 먼저 언급됐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南シナ海における力による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は続き、北朝鮮による核・ミサイルの脅威はますます増大をしています。こうした状況において、今、日米韓3カ国の戦略的連携の潜在性を開花させることは、我々にとっての必然であり、また時代の要請でもあります。 이 밖에도 3국 정상들은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긴밀히 연계하는 등 공급망 첨각 연대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AI, 양자,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3자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것이라는 앞선 발표처럼 미한일 협력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확대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날 정상들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모든 일정을 소화하는 등 편안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맞이하면서 삼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이곳만큼 좋은 곳은 없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금까지 미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캠프 데이비드에서 VOA 뉴스 박형주였습니다. 미한일 정상회담 이후 삼국 정상들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여러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시아에도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삼국을 포함한 국제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 등도 절대 잊지 않겠다며 이들의 석방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국 정상회담 결과 발표 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질문을 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듭 비판하며 미한일 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는지 상상해보라면서 이런 일이 아시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 say it in reverse. What would happen if an Asian country with 150,000 troops invaded another? You think that would not affect the interests, the economy, and the foreign policy of nations in Europe and Latin America, all across the world? Would have profound impact.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삼국의 협력 체계 중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건 안보 협력 분야라면서 이것은 세 나라만의 배타적 이익이 아니라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국이 힘을 합치면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곧 삼국과 삼국 국민들의 이익이란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동의 동력이 됐던 한일 관계 개선이 지속 가능할지에 관한 질문에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한일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일 간의 관계 개선과 한미일의 협력이 우리 안보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총리도 한일 관계 강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과의 우정과 신뢰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한 세 정상의 해결 의지가 담긴 것과 관련해 모든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committed to working together to see the return of all prisoners of war and those who have been abducted and detained.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수감자들의 자유를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삼국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일본 정상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18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국제 및 영내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안보와 경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은 지난 4월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른 확장 억제 활동 등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경제 협력, 특히 핵심 및 신흥 기술 분야의 진전을 강조하고 여러 상업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미한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방위 공약을 인식하며 영내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위험한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일 3국 정상회담에 앞서 백악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미한일 3국이 다개년 공동 군사계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포함한 안보협력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미국 정부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허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한일 3국이 앞으로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다개년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를 통해 삼각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며 특히 안보 측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강력한 삼각동맹 강화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announcing significant steps to enhanc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the region in the face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including a multi-year exercise plan, deeper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on ballistic missile defense, and improving information sharing and crisis communication, and the policy coordination that goes along with responding to contingencies in the 그러면서 다개년 군사훈련 계획은 육해공과 해저, 사이버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를 것이며 단발적 계획이 아닌 수년간 매우 확장된 분야에서 공조를 축적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최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가 북한의 고체 연료 추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전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한 질문에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안보 협력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 are concerned about the relationship, including the technology and security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the DPRK. In terms of the specific report you're referring to about Russian missile technology and North Korean missiles, I don't have anything to add to that today. I will say it's something our intelligence community is taking a hard look at.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북한과 러시아가 지속적인 안보 협력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허모입니다. 북한이 지난 5년간 해킹 공격을 통해 2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훔쳤으며 올해만 2억 달러 이상을 탈취하고 다른 행위자들의 해킹 공격보다 10배 이상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정보업체 TRM 랩스는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5년간 북한 해커들이 30건 이상의 공격을 통해 2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TRM 랩스는 또 자체 연구 분석 결과 북한이 올해만 2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올해 전체 암호화폐 도난 액수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탈취 액수는 기록적이었던 지난해보다는 다소 감소한 것이지만 북한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실제 북한의 올해 암호화폐 관련 해킹 액수 규모는 다른 공격자들에 비해 10배 이상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또다시 미국의 정찰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운용을 한다면서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고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계속 운항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18일 미국의 전략 정찰기가 동해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며 물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의 정찰기 운영은 국제법에 따라 수행됐다고 밝히고 우리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비행과 항해, 운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18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17일 미국이 전략 정찰기를 조선 동해 경제수역 상공에 침범시켜 공중 정탐 행위를 또다시 감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6년 만에 개최한 북한 인권 공식 회의에 시민 대표로 발언해 주목받았던 탈북 청년 김일혁 씨가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다며 회의 참석 소감을 밝혔습니다. 함경북도 샛별군 출신으로 16살 때인 지난 2011년 가족과 함께 탈북한 뒤 지난해 한국외국어대학을 졸업한 김 씨는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17일 개최된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의 만행과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주민들의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발언 중 15개 이사국의 국명을 일일이 호명하며 북한 주민들이 언젠가 자유롭게 세계를 여행하며 당신 나라의 국민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도 자유에 대한 간절함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미국의 민간단체 링크와 국무부를 방문해 만났던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의 소개로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17일 안보리 회의에서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며 김정은 정권을 향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이제라도 인간다운 행동을 하라고 일침을 가했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김일혁 씨의 발언 뒤 그의 용감한 발언에 영감을 받았다면서 김 씨가 북한 주민의 존엄성과 권리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북한의 국경 개방이 임박했다는 일각의 관측과 관련해 폴란드는 새로운 정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북한에서 철수한 외교관들의 평양 복귀 움직임 등 북한이 조만간 국경을 개방할 수 있다는 데 대한 VOA의 확인 요청에 폴란드 대사관은 지난 2020년 철수했으며 현재 국경 개발 재개 관련 정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도 이날 VOA에 스웨덴 외교관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평양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만 밝혀 진전된 언급 없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최근 북한이 국경 봉쇄 3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카자흐스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고 3년여간 중단됐던 북러 간 항공 노선이 오는 25일 처음으로 재개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북한이 조만간 국경을 열 것이라는 관측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